안녕하십니까. 충신포럼의 유튜브 TV 단소리 쓴소리의 이승철입니다. 오늘은 지난 22대 총선 기간 중에 야당 대표가 한 경제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야당 대표라 하면 그래도 의전 서열이 우리나라에서 8위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의전 서열에 맞게 신중하고 진중하고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못한 것들을 제가 봐서 경제학을 한 입장에서 이거는 여러분들께 또는 국민 대다수가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경제 얘기를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오랜만에 경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야당 대표가 한 첫 번째 잘못된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한국이 북한보다 못한 무역 적자국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4월 10일에 총선이었는데 4월 10일이 아닌 3월 26일에 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저도 이제 많이 접했는데 이제 과연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한 나라가 되었는지 과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려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얘기를 해볼까요? 이 야당 대표가 한 얘기는 2023년 기준으로 북한이 무역 적자 순위에서 세계 87위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역 적자 순위에서 세계 197위였다. 이걸 얘기를 한 거죠. 물론 그 야당 대표는 우리는 북한보다 못한 무역 적자 200등 정도 되는 나라로 잘못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무역 적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라는 누군가 야당 의원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요. 오늘의 주제는 과연 북한은 87위, 우리는 197위. 이러한 비교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2023년에 북한의 수출액은 얼마였을까요? 북한의 수출액은 1억 5,900만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수입액은 14억 2,661억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무역 적자, 무역 수지 적자, 이것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금액이기 때문에 북한의 경우에는 12억 6,761만 달러가 무역 수지 적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2022년 기준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총액이 6,836억 달러였고 이것은 북한 수출의 약 3,000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수입액은 같은 해 7,314억 달러 이상이었고 북한의 500배 이상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수출 총액에서 수입 총액을 빼면 우리나라의 2022년 무역 적자는 478억 달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의 무역 적자 12억 6,761만 달러에 비하면 약 500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12억 달러 수준과 478억 달러만 비교하면 될까요? 수출이 600배, 수입이 수출은 3,000배, 수입은 600배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비교하는 게 옳으냐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종 세계 대회, 특히 올림픽 같은 경우를 보면 권투나 레슬링, 역도 같은 경우를 보면 사람들을 체급을 나눕니다. 체급을 나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가벼운 체급, 초경량급과 아주 무거운 체급, 헤비급 또는 슈퍼 헤비급, 무제한급과 같은 데서 몸무게에 따라서 펀치의 강도가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같이 경기하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량에 따라서 몸무게에 따라서 체급을 나누죠. 전국체전을 볼까요? 우리나라는 소년체전이라는 게 따로 있지만 전국체전에도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하고 나눠요. 즉 수준을 나누는 거죠. 마찬가지로 국제 비교에서도 무역 수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통상하느냐? 무역 총액, 교역 총액, 이거는 수출액 더하기 수입액을 의미합니다. 1조 달러 이상인 국가들만 비교를 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5천억 달러 이상 1조 달러 미만인 국가들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는 비교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2천억 달러 이상 5천억 달러 미만 이런 식으로 체급을 나눠요. 왜? 무역 대국 하면 1조 달러 이상인 나라들을 무역 대국이라고 합니다. 무역 대국은 무역 대국끼리 비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북한은 총 무역 총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1억 5,900만 달러 더하기 14억 2,661억 달러를 더하면 16억 달러 정도이고 그 대부분이 오로지 중국에 대한 교역 규모입니다. 즉 북한은 아주 무역 소국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하지도 않아요. 실제로 그 순위를 보면 무역이 워낙 적으니까 그리고 제재도 받고 있지만 별로 상관을 하지 않지만 일부러 이 야당 대표는 그런 규모에 전혀 상관없이 모스키토급 북한과 헤비급 우리나라를 비교한 거예요. 무역 수지 규모를 비교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 무역 수지를 초래한 수출액과 수입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할 때도 있고 혹 어떨 때는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으로 우리가 국제 비교를 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비교하느냐? 고소득 국가, 중위소득 국가, 저소득 국가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눌 때 한국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고소득 국가에 들어가요. 북한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저소득 국가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과 우리나라의 소득을 단순 비교하지 않아요. 단순 비교를 하면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워낙 소득 규모도 크고 GDP 규모도 크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국제기구에서도 이미 북한의 그러한 소득 추이나 이런 경제 관련 지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의 소득은 세계 국제기구에서는 이미 계측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계측한 바에 따르면 2022년의 경우에 북한은 1인당 국민 소득 GNI라고 합니다. Gross National Income이라고 하는데 국민 총소득이라고 불러요. 그게 연으로 따져서 1인당 143만 원입니다. 우리나라는 6,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비교할 수가 없죠.
비교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는 물론 경작을 안 했으니까 이런 국제 비교가 구분을 지어야 되며 어떤 특정한 자료 하나만 가지고 나쁘다, 좋다, 우월하다, 저열하다, 위에 있다, 하위에 있다 이걸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얘기했을 때 주위에 있던 민주당 소속의 경제학자들 많거든요. 얘기를 해줘야죠. 그거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거 비교는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훨씬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훨씬 잘 산다는 것을, 훨씬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런데 단 하나의 지표.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북한은 87위, 한국은 197위, 북한보다 100등 이상 밑에 있었다. 이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그랬다? 아니요. 그 전에도 그랬어요. 다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비교를 하지 않으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으니까, 비교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하지 않은 거죠. 경제학자들이 항상 무엇을 비교하고 특히 국제 비교에 있어서는 어떤 것을 철저히 따지느냐? 논리적 확실성, 논리적인지 아닌지, 논리적으로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가장 먼저 따집니다. 뭘 주장하더라도 그걸 먼저 따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세계 무역 강국, 무역 강국은 아니고 무역 대국입니다. 규모가 크니까요. 무역 대국인 한국, 1조 달러가 넘는 무역 수지니까, 무역 규모이니까요. 그것과 20억 달러도 되지 않는 1조 달러와 20억 달러를 비교해 보시면 얼마인지 아실 수 있죠. 5,000배입니다. 5,000배. 이런 나라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 그 발상이 잘못되었죠. 굉장히 잘못되었죠. 또 다른 논리를 대볼까요? 전 세계에서 무역 적자가 가장 큰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입니다. 미국은 무역 적자가 최하예요. 그러면 미국을 보고 북한보다 못한 나라 이렇게 할까요? 그런 얘기가 성립이 될까요? 제가 미국을 높이 세우려고 하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미국이 전 세계 G1, 탑 1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그 나라와 북한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래야 되죠. 그 야당 대표는 미국도 북한보다 못하다. 미국을 편향적으로 하는 한국도 북한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그런데 오로지 87위와 197위를 놓고 그렇게 얘기했다. 87위하고 215위를 비교하시지 왜 이 비논리적이고 몰상식적인 얘기를 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아무런 변명 또는 해명 없이 선거 기간 내내 돌아다녔다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팩트는 팩트이지만 몰상식적인 비교를 한 것에 대해서 야당 대표는 반드시 사과를 하고 해명을 하고 자기의 발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를 했어야 합니다. 자, 또 하나가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커서 물가가 올랐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였죠. 좋은 얘기죠. 윤석열 정부가 잘못돼서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고 매번 얘기하던 사람이 무역 수지 적자 폭이 크다라는 것을 가지고 물가 상승이 있었다라고 한 원인이라고 짚었다고 해요. 자, 수입액이 커졌다. 수입 물가가 올랐다. 이거는 수출, 우리가 수입하고 수출한 나라가 있겠죠. 그 수출하는 나라들이 물건값을 올렸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을 올리고 원유 가격을 올리고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사오는 것이지 우리가 수입 원가를 높여서 사옵니까? 절대 아니죠. 즉 물가 상승의 상당 부분이 국내 원인뿐만 아니라
해외 부문의 원인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 또한 이재명 야당 대표는 반드시 이거 수입 물가 오른 것도 물가 상승의 상당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 정부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제대로 하려면. 그런데 무역 수지 적자도 윤석열 정부 탓, 물가 상승도 윤석열 정부 탓. 해외 부문에서는 우리는 수출을 하게 할 수 없이 수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이기 때문에 자원 빈국은 뭔가를 만들고 만들어진 물건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하게 수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수입 가격, 수입 물가가 오른 것은 우리나라 책임이 아니에요. 누구 책임인가요? 책임이라기보다는 국제시장의 흐름에 의한 것이죠. 그것은 현 정부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됩니다. 북한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세상에 1조 달러가 넘는 1조 2천억 달러 정도 되죠. 이런 나라와 20억 달러인 나라, 6,000배가 격차가 나는 나라를 비교한다. 의미가 없죠. 막 태어난 어린아이를 40대, 50대 건장한 성인하고 비교하는 것이죠. 제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하면서 북한이 절대로 우리보다 더 우위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사람들은 자기 키에서 110을 빼면 적절한 체중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172인데 제가 소시적에 대학교, 대학원, 결혼 초기 이때 제 체중이 56kg였습니다. 그래서 172에서 110을 뺐더니 62kg가 적정 체중인데 저는 저체중이라고 그랬어요. 남들이 다. 왜? 그 공식을 딱 적용을 시켰으니까요. 우리 집사람은 어떠냐? 굉장히 우리 집사람 싫어할 얘기긴 한데 우리 집사람의 키는 1m 56입니다. 그런데 체중이 50kg였어요. 1m 56에서 110을 뺐더니 46이 나오죠. 46이 나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한참 처녀 때 50kg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뺐더니 과체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죠. 마치 중학교 3학년이 키가 160인데 체중이 40kg가 나왔어요. 그럴 수 있죠, 중학생들은. 그랬더니 160에서 110을 뺐는데 50kg가 됐는데 쟤는 40kg뿐이 안 됐으니까 저는 저체중이야. 또는 씨름 선수한테 중학교 3학년인 씨름 선수가 170cm인데 몸무게가 90kg가 나갔어요. 헤비급 이렇게 나갈 수 있으니까 백두급 이렇게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걸 뺐더니 과체중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도 지금은 없어진 얘기거든요. 왜? 비과학적이라고 해서. 이게 일반화의 오류이거든요.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려고 했던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무역 수지 적자의 순위, 세계 순위만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한 나라, 북한보다 더 못하게 망해가는 나라라고 하는 식의 발언은 정말 몰상식적이고 비경제적이면서 또한 비지성적이고 비이성적입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
잘못됐다라는 것을 금방 캐치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류의 비교, 어느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보려는 이러한 일반화의 오류를 벗어나실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경제학은 다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가 없지만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제 의견에 공감을 한다 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추천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